자,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법령의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간혹 이슈되고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법. 헌법. 그죠? 헌법. 뭐라고요? 헌법. 자, 세고 세죠, 그죠? 예. 자, 헌법의 규정 안에 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밑에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율제는 붙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안 붙이기도 해요. 저기 여기 봐요, 여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율, 그죠? 근데 다른 거 안 들어가지, 그죠?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법률 또는 그냥 법. 자, 누가 만들죠? 방금 얘기했잖아. 국회에서. 그죠? 국회.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전부 다 입법기관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입법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겠지, 그죠? 나름대로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내가 만들었어도, 그죠? 학계에서 보는 관점, 시민단체 내지는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야, 이 부분은 헌법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아니다. 이렇게 싸움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러한 싸움을 해결해주고 잡아주는 기관. 그게 어디죠? 잠깐만요. 헌법재판소. 헌재. 아, 가구나. 그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죠? 바로 법률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헌법을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그죠? 왜? 국회의원은 맞다 그러고, 헌법에 위배가 안 된다 그러고, 국민은 위배된다 그러고, 싸움을 하는 건 누구 하든 간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 한다고요? 헌법재판소. 바로 헌재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의해보니까, 야, 이 법은 헌법에 위배가 돼. 한다면은 9명 중에서 헌재는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는 2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9명에서 과반수면 5명인데 헌재는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몇 명 나와줘야 돼? 6명이. 6명. 5명 나와주면은 그거는 기각. 그래서 3분의 2, 6명 이상이 나온 결과가 뭐냐? 국회의원 네가 만든 법은 헌법 위배가 돼. 라고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헌법소장이 위헌 판결하고 땡땡땡 치는 순간 그 즉시 그 법은 폐기입니다. 폐기야. 그게 위헌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모든 법들은 다, 대부분의 법들은 헌법에 위배가 안 되는데 일부 조항만, 뭐 한두 개든 서너 개만 좀 안 맞아. 일부 안 받는 조항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폐기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야, 일부 조항 요것만 헌법에 안 맞으니까 헌법에 맞게 고쳐라고 최소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많으면은 1년 줍니다. 이게 바로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뭐라고요? 불합치 판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고치면 돼요. 아시겠죠? 안 고치면 안 고친다. 배째를 안 고쳐. 그러면 그 기간 지나가면 폐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치겠지, 그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바로 헌재에서 한다. 할 게 많잖아요, 헌재에서.
그래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무슨 알 권리 위배가 된다. 무슨 이래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뭐 국민의 행복권, 무슨 권을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헌법선 내게 되면은 헌재에서 아니다. 위배가 안 된다. 위배가 된다.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한다. 나는 간통죄 없어진 건 나는 좀 반대했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해. 자, 그러면, 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은 국회에서 4년 동안 임기하는데, 4년 동안 의정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만 법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 만들 때도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굵직고 큰 거. 쉽게 말하면 장절. 책으로 말하면 목차. 1장, 2장, 3장. 1장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장절 용도 큰 것만 이렇게 굵직하게 만듭니다. 세부적으로까지 다 안 만들어요.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만들면은 국회의원 그 법 만들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큰 것만 만들어 가지고 큰 것만 가닥만 세워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한테 넘겨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고 국무위원 회의할 때 특히 국장 이거 안에 되겠어?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해봐. 이거면 되겠어? 아닌데요. 세분시켜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싸웁니다. 세분시키는 작업합니다. 어디에서? 대통령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 번을 시킵니다. 이것도 세 번 시키고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시킨다?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한다 그 말이에요. 국무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 이것은 법률 범위 내에서만.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세 분 하는 것까지 다 맡겨버리면은요, 우리 정부에서 일 못합니다. 빨리 법을 빨리 바꿔주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만들어갖고 와! 해놓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한다고요?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빨리 시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대통령령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에는 대통령령 나오면 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통령령보다 빨리 시행한다?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법률 용어는 대통령령. 실무에서는 시행령. 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같은 레벨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교통부에 그 세분된 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장이 짱이야. 국장이 앞에 앉아있고 각 부서 짱들 나와. 국장, 부장 다 앉았습니다. 요거면 되겠어? 안 되는데요. 또 세 번 시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번 시키. 이 세 번 시키는 게 뭐냐? 누구 이름으로? 국장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 다 같이 시작. 국토교통부령. 근데 그 부가 많잖아요. 그죠? 기획재정부령.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령. 여기 사이에 총리령이 있는데 내가 뺐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데. 자, 일단 부령. 뭐라고요? 부령. 국토교통부니까 줄인 겁니다. 부령. 우리 책에서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장관 이름을 붙이고 부서가 붙이고 령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령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말로 쓰느냐? 이게 바로 시행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통령령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령.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